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한 사건을 함께 살펴보고 그 속에 숨겨진 의문점들과 사실관계를 차근차근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출장 수리 서비스, 그리고 가장 안전해야 할 나의 집. 그런데 내가 사는 집을 찾아온 수리기사가 범인으로 변하고 내 집 지하실이 범죄의 대기 장소가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다룰 사건은 광주광역시의 한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여교수 살인 사건입니다. 단순한 강도 사건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기괴한 진실과 범인의 소름 돋는 거짓말을 전직 형사의 시각으로 하나씩 파헤쳐보겠습니다. 먼저 객관적인 사실관계부터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곳은 광주광역시의 한 2층짜리 단독주택이었습니다. 1층에는 인근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50대 여성 교수가 혼자 전세로 살고 있었죠. 남편은 서울에 있고 연구와 강의를 위해 혼자 내려와 지내던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교수가 학과 직원들과 회식을 마치고 귀가한 뒤 다음 날부터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두절된 채 3일이 지났고 결국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시 씨는 목이 졸려 사망한 경부 압박질 식사 상태였습니다. 성폭행 의심 정황도 일부 확인되었고 시신의 손톱 밑에서는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DNA가 확보되었습니다. 집안은 어설프게 뒤져진 흔적이 있었고 지갑 속 현금 몇만 원만 사라진 상태였죠. 그런데 현장을 조사하던 경찰의 눈에 아주 기이한 단서 2가지가 포착됩니다. 첫째, 안방 근처 부엌에서 바깥으로 이어지는 폭 1m 남짓의 쪽문 자물쇠가 강제로 부서져 있었습니다. 둘째, 그 쪽문 바로 옆 지하로 내려가는 가파르고 어두운 계단 밑, 즉 보일러실 겸 지하실 콘크리트 바닥에 얇은 이불 한 장이 아주 깨끗하게 펴져 있었습니다. 이 2가지 단서, 그리고 사건 얼마 전 피해자가 집에 보일러 문제가 있어서 일찍 퇴근해 봐야겠다고 말했던 기록을 바탕으로 경찰은 보일러 수리기사인 20대 남성 박 씨를 유력 용의자로 체포하게 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관계는 명확해 보이지만 범인의 진술과 현장 정황을 따져보면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씩 검증해 보시죠. 첫 번째 의문입니다. 지하실 바닥에 곱게 깔려있던 그 이불의 정체입니다. 잠깐만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혼자 사는 집주인이 먼지가 수북한 어두운 지하실 바닥에 깨끗한 이불을 펴놓을 이유가 있습니까? 전혀 없죠. 그렇다면 이건 누군가가 가져다 놓았다는 뜻입니다. 형사로서 생각해보면 범인은 사건 당일 갑자기 들어온 게 아닙니다. 미리 집 구조를 파악하고 그 어두운 지하실에 이불을 깔아둔 뒤 피해자가 오기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지하실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동선을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 즉, 이 집의 보일러를 수리하러 들어왔던 그 수리기사 외에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연이 너무 많이 겹칩니다. 이건 단순 침입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범행 장소의 사전 작업이었던 겁니다. 두 번째 의문은 범인의 상처와 진술입니다. 경찰이 용의자 박 씨를 만났을 때 그의 귀 윗부분에는 가로로 선명한 2줄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상처의 출처를 묻자 박 씨는 보일러 해체 작업을 하다가 불꽃이 튀어 생긴 화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사 현장에서 불꽃이나 화상으로 인한 상처를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화상은 피부 경계가 불규칙하게 번지고 수포가 생기거나 얼룩진 형태를 띱니다. 하지만 박 씨의 상처는 규칙적인 간격의 가로 방향 선형 상처, 즉 전형적인 손톱으로 긁힌 자국이었습니다. 피해자가 목을 짓눌리며 필사적으로 저항할 때 생긴 흔적이었던 것이죠. 게다가 가족에게는 포항 공사장에서 다쳤다고 했다가 경찰에게는 작업 중 다쳤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거짓말 위에 거짓말을 덧칠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으로 또 하나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범인이 주장하는 범행 동기입니다. 범인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보일러 수리비 45만 원 중 4만 원을 못 받았다. 4만 원 때문에 시비를 벌이다가 교수가 소리를 질러 우발적으로 목을 졸랐다. 그리고 지하실에 이불을 깔아둔 것에 대해서는 시신을 옮기려고 했는데 무거워서 그냥 두고 도망쳤다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입니까? 4만 원 때문에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 이건 전형적인 법적 심리방어 기제입니다. 이미 사망하여 말이 없는 피해자에게 책임의 일부를 넘기고 자신은 돈을 못 받아 억울했던 약자 프레임을 씌워 우발적 범행으로 감형을 받으려는 뻔한 수작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범인의 진술 속에 스스로 빠진 논리적 모순이 있다는 점입니다. 우발적으로 싸우다가 죽였다고 하면서 정작 범행 현장 지하실에는 이미 대기용 이불이 깔려 있었고 쪽문 자물쇠는 부서져 있었습니다. 무거워서 시신을 못 옮겼다는 말 역시 본인 입으로 시신을 유기하거나 숨기려 했다는 계획성을 인정해버린 꼴이 된 겁니다. 결국 이 사건은 단순한 말다툼 끝에 우발적 살인이 아닙니다.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이라는 정보를 출장 수리 과정에서 획득한 범인이 집 구조와 동선을 숙지한 뒤 사전에 침입해 대기하다 저지른 극악무도한 계획범죄였던 것입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중대성과 계획성을 인정하여 박 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다룬 광주 여교수 살인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범인은 4만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핑계 뒤에 숨어 우발적인 사고였다고 주장했지만 현장에 남아있던 부서진 자물쇠, 거짓으로 가득 찬 귀 옆의 상처, 그리고 지하실에 차갑게 깔려있던 이불 한 장이 그의 잔혹한 계획성을 명백히 증언해주고 있었습니다. 현장에 작은 단서 하나도 놓치지 않은 경찰의 수사와 과학적 증거가 없었다면 자칫 단순 강도나 우발적 사고로 묻힐 뻔했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해결되고 범인이 감옥에 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보시죠. 우리는 일상적으로 보일러 수리, 가전제품 AS, 인터넷 설치 등 다양한 이유로 외부인을 집 안으로 들입니다. 특히 1인 가구나 여성 단독 가구의 경우 이러한 출장 서비스는 항상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내 집이라는 가장 안전해야 할 공간의 정보가 범죄의 표적이 되는 이 현실을 우리는 단지 개인의 주의 부족으로만 돌릴 수 있을까요? 수리업체의 검증 시스템, 1인 가구를 위한 안전방문 서비스 제도 등 사회적 안전망에 대한 깊은 고민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억울하게 희생되신 피해자분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하셨거나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솔직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도 하나씩 읽어보고 다음 라이브 방송이나 영상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전직 형사의 시선으로 사건을 파헤치는 채널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